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국회 정상화와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한 4년 전에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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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회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한 달 동안 전혀 열질 못했단 말이죠. 네네. 이번 주에는 국회가 정상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국회 정상화는 조건 없이 빨리 열려야 합니다. 2월 달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열지 못했는데요. 지금 민생과 관련한 많은 현안들, 입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수석 원내대표 간에 좀 만남이 있었고요. 예. 사전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10시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은 여전히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뿐만이 아니죠. 예.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예, 김태우 전 특별감찰 수사관건,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실 의혹. 우리 예. 여당으로 보면 지금 이제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국회를 열자 이렇게 하면 예. 우리 여당으로서도 한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 망언을 한 새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할 때까지 우리는 못하겠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되면 국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하더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손혜원 의원 건이나 나머지 많은 사안들을 자유한국당이 다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그것을 다루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가 끝나고 이렇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더 국회에서는 예. 논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본인 자유한국당 쪽에서 다 고발을 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이런 것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조건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6135번님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우선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조건 붙이지 말고 무조건 국회 정상화 해야죠.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2198번님은 의혹과 문제가 있으면 털어내고 가야죠. 국정조사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국정조사 그냥 받아주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국회가 사실 그것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 상임위도 있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정쟁을 위한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네.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는 말고 그럼 청문회를 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각 상임위에서 예. 국회 제도적으로 청문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논의해서 하면 됩니다. 정상화되고 난 뒤에 네네. 상임위에서 알아서 네네. 하자 네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안이 이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3월 15일까지는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선관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선거제 개편은 사실 이제 어떤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상은 1월부터 소극적이거나 전혀 선거법 개정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궁여지책으로 일단은 이 논의라도 지속해 나가려면 그리고 또 선거법에 대한 어떤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면 예.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서 네.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 그래야 되지 만약에 이번에 그런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네.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그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놓고 예. 좀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다른 개혁 법안도 연계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렇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자유한국당에게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뭐 국민들도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네. 법들을 알겠습니다. 반드시 예. 처리하려면 뭐 신속 처리 법안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경우에 네. 자유한국당이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올릴 경우에는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럼 국회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글쎄 그 선거법이나 개혁입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해놓고 네.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지정을 해놓고 그 뒤에 협상을 하시겠다. 협상을 계속 네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네. 그 북미 관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북미 회담이 네. 결렬된 상황에서요. 문재인 네. 대통령은 여전히 뭐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돌파구가 혹시 있습니까? 네. 뭐 많은 국민들도 그러셨겠지만 예. 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협상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또뭐 미국 쪽의 언론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네. 좀 생산적이고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을 이렇게 최고 지도자끼리 다 내놓고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가 네.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예. 주장을 하는지 예. 저는 이것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할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이 예. 더 예. 중간에서 많은 예.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뭐 조만간에 북한의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음. 그런 뭐 특사라든지 뭐 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이번에 제시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은 그런 그 양측의 주장을 이렇게 합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예. 여기에 있어서 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오히려 이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더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여기 동의하세요?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타개책의 하나로서 반드시 네. 뭐 이루어지면 좋다고 봅니다. 추진할 그러나 만하다. 뭐 그렇게 추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예. 때일수록 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예. 대화의 그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좋거든요. 네. 그런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그 예. 과정이 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좀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난 1년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017년 가을에는 사실 그 미국이 북한의 어떤 핵실험 이후에 군사적인 어떤 공격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그런 긴장을 없애고 예. 또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핵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어떤 예. 외교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가 어떤 긴장이나 전쟁 상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네. 유지하면서 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팀이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오직 뭐 어떤 정치적인 예.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 그렇게 공격만 하고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네. 최근에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20대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의 20대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논란의 당사자였던 홍익표 대변인은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뒤에 좀 홍익표 대변인하고 이 문제 갖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아니 뭐 홍익표 대변인의 그런 주장, 본인의 어떤 발언이 왜곡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이고요. 예. 지금 뭐 저를 비롯한 민주당에서 우리 20대의 그런 고민과 불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네. 어떤 그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예.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취직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못 갖는 이런 네네네.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 20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 해결해 달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대단히 불투명하다. 예. 불확실하다. 이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예. 해결할 것이냐. 이게 사실 저희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아니 나가서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한국유치원연합회 항유총의 개학 연기 문제거든요. 네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교육부가 엄정 처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한유총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하지 않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가 해법인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도 교육부총위원회 부총리하고 연락도 했고요. 예. 뭐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치원 문제를 예. 이게 교육이 아니라 돈 버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일부 극단적인 한유총 예. 지도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예.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네. 이것을 중단하면 예. 정부는 지금도
지금 한유총을 제외한 나머지 그 유치원 단체들하고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그걸 분명히 좀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정말 유치원 3법 같은 것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고 예.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국회를 빨리 열어서 그 법도 예.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부에 개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짧게 여쭤보면요. 새로 입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저도 예. 언론에 나오는 수준에서 제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5371번님께서 하나를 잃고 9을 얻어도 또 둘을 잃고 8을 얻어도 그것도 이기는 겁니다.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요구에 응하십시오.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이런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원내대표 회동으로 원활한 합의하셔가지고 국회 정상화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